염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는 어때요? 잘 힘을 못 써요. 지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줄여준다. 그 다음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 줄여준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마늘은요,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마늘이 주는 항암 효과는 어떨까요? 마늘이 예전에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면역 작용, 하나는 항산화 작용.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면역 음식 제1번이 마늘이고, 그 다음에 항암 음식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우리가 이렇게 으깨거나 썰거나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이 마늘 안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이 알리나제가 알린을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요. 알리신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알리신의 가장 강력한 작용이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알리신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 증식을 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리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하나가 둘 되려면 이게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를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요. 그럼 주기가 못 넘어가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을 되지를 못해요. 그런 주기를 끊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가포시,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알리신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작용이 있죠. 항염. 우리가 항염작용은 암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염증성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면역을 놀리는 데 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염증을 높이는 데도 작용하고, 어떤 사이토가 염증을 더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쳐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염증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작용, 염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는 어때요? 잘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 다음에 이런 항산화 기능을 하다 보면은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을 높여줘요. 면역도 이제 되게 어때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은 NK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T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마늘은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강하게 어떤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연구해 있는 논문들 보니까 대장암은 한 69%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암에서는 한 53%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늘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이나 논문이 있나요? 네, 마늘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런 논문들 중에서 한 두 개만 한번 추려서 보자면, 우리 그 대장 그리고 위장암에서 이게 이제 메타 분석한 거예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박사들이 논문을 쓴 것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암에 얼마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본 데이터인데 2000년에 뉴트리션지에 발표한 자료예요. 마늘을 먹었을 때 어떤 이 다양한 암, 뭐 유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뭐 두경부암, 뭐 이런 다양한 암들이 영양을 마늘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 거거든요. 마늘을 섭취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지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줄여준다. 그 다음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 줄여준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논문은요, 이게 2018년 6월에 아카이브에 기고된 자료인데요. 우리 이제 마늘이나 또 마늘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이제 화합물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알리신이 주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조인이라든지 다스라든지 나트라든지 다양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대개 이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대개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 마늘이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거. 또 여기서 보면은 신생혈관 억제. 우리 암에서는 신생혈관 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마늘은 어떻게 먹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들은 뭐 어떻게 먹느냐 보다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어떤 것을 많이 먹느냐 이런 건데 마늘은요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으깨서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걸 생각을 안 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통마늘을 잘 안 먹죠. 전부 다 편마늘 잘라요. 쪼개. 뭐 굳이 조금만 하니까 통으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썰잖아요. 써는 이유가 거기에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썰면 알리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마늘은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마늘 먹으면 내 마늘은 먹었지만 효과는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게 썰거나 아니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담으려면 으깨잖아요. 으깰 때 가장 효과가 나요. 근데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먹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 알리신이 만들어줄 시간을 좀 버려야죠. 그래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마늘을 먹게 되면 유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속도 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알리신은 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늘 안에 또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혀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은 그것 자체만 통으로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다양한 우리가 음식 조리에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데 마늘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마늘만 보기보다도 반찬, 양념에 들어가 있는 반찬이 사실은 다 항암제예요. 우리가 마늘을 양념으로 쓰잖아요. 그 외에 뭐 생강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후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더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마늘을 이제 가장 주의할 때는요, 마늘이 항응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수술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마늘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후로 또 항암하기 전후로는 마늘을 안 하는 것도 답이죠.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건데 마늘 속에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물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항암할 때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먹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할 그건 아니에요. 한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늘이 좋다 하면 마늘만 주구장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좋다고 하니까 항산화제를 갖다가 막 엄청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 항암제 효과가,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산화물을 몽땅 만들어서 죽이는데 이 산화물을 항산화를 시켜버리면 항암 효과는 떨어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먹는 정도는 가지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의도적으로 먹는 분들은 이때 좀 자제를 하라는 이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이게 위장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아마 마늘 먹고 위장장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반찬 속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이 있나요? 마늘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상당히 더 효과가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있고 밥이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그래요.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나라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반찬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중요한 거고, 우리 그 K푸드에서도 어떤 힐링 푸드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찬 속에 섞여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다 좋아요. 그럼 마늘하고 같이 하면 좋은 것은 양파가 좋아요. 양파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양파, 마늘 다 많이 먹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연구를 제가 찾아봤더만은 여기서는 이게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한 67%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그 다음에 강황이나 녹차, 이런 부분들,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토마토 같으면 라이코펜, 뭐 브로콜리는 뭐 설포라판, 강황, 컬큐민, 녹차, 카데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항암 성분들하고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같이 먹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